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자, 우리 실전반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수업 첫날부터 진도가 나가야 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실전반은 또 하루하루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분들이죠. 그래서 OT 영상을 따로 좀 준비해서 업로드를 시켜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미리 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오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요. 주어진 시간도 한정이 돼 있을 것이고 또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또 저를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하나부터 열까지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뭔가 토익에서 좀 더 자주 나오고 토익에서 더 비중이 큰 것들 위주로 좀 골라서 선별적으로 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 점수에 따라서 900점 목표자가 알아야 될 것과 또 950점을 이상을 넘겨야 되는 초고득점자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800 중반반 넘기면 되는 이런 분들을 위한 또 팁, 이런 것도 좀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나름 최적화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서 전달할 때도 제가 별 하나부터 별 5가지 난이도에 따라서 또 출제 빈도나 또 목표 점수에 따라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900 이상자는 이 어휘를 챙기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인사 나누세요 정도로 제가 분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꼭 챙겨라고 하는 것 위주로 챙겨주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과제를 하거나 또 수업을 듣고 나서 혼자 리뷰를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 주세요. 질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토마 지메일,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는 것을 가장 제가 권장합니다. preferably. 아무래도 우리 학원에 반배 게시판이 있는데 반배 게시판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들어간다고는 들어가는데 가끔 이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이 방치되는 거 정말 미안한 일이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토마 지메일로 저한테 질문 주시고 질문 주실 때는 제목에 실전 10시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꼭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이 문제의 보기 C는 왜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더 좋아요. 부교재 10쪽 4번 문제 이러면 제가 또 부교재를 찾아봐야 되는데 가끔 집에 있을 때 부교재가 없을 때는 또 답변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꼭 사진으로 찍어서 그리고 올려주시고 질문을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수업을 하면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A는 B고 A가 가끔은 C고 가끔은 D이기도 하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혼선이 좀 커지죠. 그래서 일단 토익에서는 A는 B다에까지만 출제한다면 그냥 우리는 A는 B다라고 알고 사는 게 더 속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토익의 범위 안에서 단순화시켜 드릴 거예요. 모든 공부는 분석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지피지기죠. 상대의 출제 방식, 상대가 출제하는 어떤 빈도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 모든 문제들을 시험을 다 치시고 분석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시험을 대신 치고 이번 달에는 이런 문제가 또 나왔구나. 이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또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자주 나오는 빈도나 또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변형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최대한 전략적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꼭 챙겨주시겠어요? 일단 자료는 100% 기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약간 변형을 시켰지만 문제의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드리는 부교재와 또 제공드리는 핸드아웃에 있는 문제만 철저하게 풀고 복습하시면 문제가 딱히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업에서는 일단 TR 부분, 독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습을 매일매일 할 거예요. 하루에 꼭 한두 개 정도의 지문을 통해서 지문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함정을 파는지까지 한번 같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꼭 하루에 한두 개의 지문 파트7은 꼭 같이 풀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MIT 문제는
사실 수업 시간에 파트 5, 6 풀셋을 풀기에는 문제 푸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제가 그 중에 좀 이제 중요한 문제들 우선적으로 more important 하다라는 문제들을 24문제로 뽑아서 미니 테스트 형태로 풀 거예요. 하지만 아주 쉬운 문제를 좀 뺀 형태라서 사실상은 파트 5, 6 풀셋 하나를 푼 것과 동일한 학습 효과가 날 겁니다. 쉬워도 중요한 문제는 일부 좀 싫었고요. 그리고 좀 어렵지만 실전반에 꼭 필요한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간혹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소개하는 차원에서 10% 정도는 최상의 난이도도 좀 넣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시간 7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푸시고 나서 제가 그중 주요한 문제들을 풀이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주교재 수업은 사실 주교재 우리가 천재 교재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미리 문제를 푸셨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주교재 문제는 혼자서도 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수업 시간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5일 정도를 주교재 쓰는 것을 가장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드립니다. 대부분은 선생님 핸드아웃으로 수업하기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여러분께서 주교재를 샀는데 많이 안 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교재는 수업 1차를 기준으로 4일차, 7일차, 11차, 14일차, 17일차에 가져오시면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미리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때 챙겨오시면 되고요. 혹시 나는 이미 풀었어 하시는 분은 미리 풀었다는 분을 다른 분의 교재나 또는 4층 우리 접수처 보면 그 옆에 비치되어 있는 견본책이 있어요. 그 견본책을 탭으로 찍어서 또는 앞에 복사기 있으니까 복사하셔서 해당되는 부분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파7은 과제로 나가니까 수업 시간 쓰지 않고요. 주교재도 파트 5, 6만 5번 사용할 겁니다. 자, TPA는 수업 시간에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문제 풀면서 풀이하는 형태로만 진행이 되니까요. TPA에 대한 문법 A to Z 부분, 예를 들면 뭐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 중급반하고 정규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전반은 실전 문제에 대한 대비와 마지막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제가 그달의 TPA 테마를 조금씩 잡아서 오늘은 이번 달은 동명사 또는 뭐 이번 달은 대명사 이렇게 좀 테마를 잡고 일부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법 부분 TPA 부분은 문제를 풀고 풀이하는 과정에서 전달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1번 문제를 풀이하면서 관계절을 설명하고 4번 문제를 풀이하면서 갑자기 분사 구문이 나오고 문법 여러 가지가 막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정리가 좀 부족하신 분은 실전반 수업을 들으실 때 그 부분을 좀 따라오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미리 실전반 수업을 듣기 전에 또는 들으시면서 문법적 정리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커스코 KR로 가시면 해커스코 KR 인터넷상에서요. 해커스코 KR 이렇게 검색하셔서 가셔도 좋고 아니면 해커스 영어 검색하셔서 가셔도 좋습니다. 거기 가면 무료 문법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무료 문법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는 다 듣지는 마시고 내가 명사들이 좀 약하다 또는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관계절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문법 강의 리스트 중에서 관계절 부분만 딱 골라서 선별적으로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물론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문법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법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부족한 문법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TPA 수업에서 다루게 되면 테마가 있어서 만약 동명사를 이번 달에 다뤘다 그러면 전체 내용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이지 하드 연습 문제가 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아마 문제집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액츄얼 테스트를 모의고사 하나씩 여러분 푸시게 됩니다. 정확하게 2시간 동안 물론 제가 IC만 드리니까 IC 기준은 70분을 잡고 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전체 문제 100문제를 완벽하게 푸시고 그중 최대한 많이 맞추는 쪽에 대한 훈련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트별로 틀리는 개수나 틀리는 문제들을 보시면 자신의 취약점이 어디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보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전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죠? 2시간 동안 체력적으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역시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러분이 배양해야 되는 능력들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풀 테스트를 쳐야만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2번, 3번이면 더 좋겠지만 물론 너 많이 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2번에서 3번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모의고사를 따로 드릴 겁니다. 실제 출제됐었던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그죠? 보완 완벽하게 다시 복원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시험장에 감히 이 정도 난이도구나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 실시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반별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달 동안 총 4번의 모의고사가 나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중간중간 시간이 되고 강의실 사정만 있으면 제가 특강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만약 학원에서 현장에서 하는 특강이 불가능할 시에는 제가 인터넷상에서 문제 풀고 풀이해주는 영상을 유튜브 통해서라든지 반배 게시판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 1회 정도는 파트 5, 6 특강을 해드릴 거고 시험 직전에는 여기서 다 나온다, 다 나와 특강 같은 것들로 시험 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겁니다. 과제는 Part 5, 6 풀셋 하고요. Part 7은 풀셋이 좀 많다고 하셔서 half셋으로 해서 이렇게 미니 테스트,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하루치 과제가 부여가 됩니다. 반드시 이 두 개를 묶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푸시기를 권할게요. Part 5, 6 DA는 기본적으로 18분 정도, Part 7 부분은 한 20분 정도를 잡고 풀게 해놨어요. 그래서 18분과 20분.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38분인데 약간의 시간의 어드밴티지를 줘서 40분 잡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t 5, 6, Part 7 묶어서 40분의 시간을 배정해서 푸세요. 푸시고 나서 정답 확인하시고 나서 왜 틀렸는지 어떤 문제들을 틀린 건지를 분석하고 이런 유의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그런 훈련을 주셔야 됩니다. 40분을 붙잡고 문제를 풀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40분도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70분을 그리고 2시간의 시험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매일매일 40분 한 번에 쭉 40분 동안 문제 쭉 풀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주시라는 측면입니다. 어휘가 제일 중요해서요. 어휘와 관련해서는 VE를 따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학습 분량입니다. 그래서 어휘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추가로 넣은 부분이고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독해도 원활하지 않고 파트 5, 6도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죠. 물론 리스닝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이 혹시 조금 취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 정도 과제를 넣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찾으시고 수식어는 가로를 묻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문장을 보는 순간 문장 구조가 팍팍 파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기본 훈련은 좋은 게 하면 할수록 는다라는 거. 아무리 많이 해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 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모의고사만 푸시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인 체력을 같이 길러주는 걸 좀 해주세요. 실전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가 문제만 좀 풀다 보면 어떻게 점수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막연한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본 체력이 부족하신 분은 반드시 기초 체력 훈련을 같이 병행해달라는 부탁을 꼭 드릴게요. Part 7 패러프레이징도 한 장씩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는 부교재에 같이 딸려있는 별책 토정어휘 책이 있어요. 토익 정복을 위한 핵심 어휘죠. 기본적으로 토익 어휘는 단어 하나를 출제한다기보다 그 단어가 좋아하는 친구, 우리 보통 짝표현이라 그러죠. 컬로케이션으로 출제를 하거나 그 어휘의 특정 구조를 묻거나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휘와 관련해서 무조건 단어, 우리말 뜻 이렇게 외우는 건 실전반에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어휘가 어떤 부분에서 토익에서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익에서의 출제 방향에 맞춰서 어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동사는 자동사임에 주의한다. 또는 이 동사는 토익에서 전사 투와의 호응으로 유명하다. 또는 이 형용사는 이 부사와 함께 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는 이 부사는 절대 동사를 수식하지 않는 부사인 것을 꼭 기억해달라. 이런 식의 그 어휘의 주요 출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것을 토정어휘에 넣어놨습니다. 또 어휘가 어떻게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원에 대한 정리가 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책 안에 제가 토익의 출제 포인트들 그리고 이 어휘가 어떻게 그런 어휘가 되었는지에 대한 어원에 대한 공부까지 같이 실어놨으니까 여기다가 어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외운다기보다 이 어휘가 이렇게 돼서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어휘 학습은 무조건 소리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큰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잘 몰랐던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반복적으로 볼 때 익숙해지게. 그리고 내가 아주 쉽다, 잘 알고 있는 어휘다 하는 것은 크로스 지어 나가면서 낯선 어휘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중복할 수 있도록, 반복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쉬운 어휘들, 내가 이미 체득한 어휘들은 크로스아웃 시켜 나가시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내가 봐야 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외워야 되는 어휘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하루에 하나씩 외워서 그 다음날 테스트 칠 수 있도록 20일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에 2개, 3개씩을 하시고 한 달 동안에 2번, 3번을 반복하시는 것을 더 권장하겠습니다. 어휘를 외우시고 나면 책자 앞쪽에 테스트를 붙여놨어요. 테스트를 제가 직접 테스트지를 이제 앞에 붙여놨는데, 이 테스트를 하실 때는 옆에 정답이 바로 있으니까 손이나 노트로 가리고 테스트를 진행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정답을 바로 말하고 손을 살짝 내리면서 바로 답을 확인하는 형태로 해서 이 테스트는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테스트장에다가 정답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그대로 놔두시면서 여러 번 재활용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이건 해보시면 뭔지 알 거예요. 스터디 부분은 따로 스터디 진행 방식에 대해서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건데,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부분입니다. 어휘 테스트, 아무래도 억지로라도 어휘를 좀 외우게 하고 그걸 테스트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토종 어휘도 하겠지만 해커스 보카 책을 같이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커스 보카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이틀 또는 3일 정도의 분량을 세워서 여러 번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는 해커스 보카는 아시다시피 해커스 보카 문제 생성기가 있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문제 만드시면 됩니다. 어휘 꼭 해두시고, 그리고 오늘 수업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아까 7번 문제가 왜 정답이 B가 안 된다고 했는지 좀 캐치를 못했다, 이런 것들을 스터디 원들하고 함께 스터디 시작할 때 같이 리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전날 과제에 대해서, 너 과제 다 해왔니? 이런 거죠. 물론 검사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과제를 전날 하면서 내가 해설지를 봐도 왜 3번 문제는 B가 답이 아닌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들을 스터디에서 같이 꺼내놓고 그 부분을 같이 토론하는 겁니다. 스터디 조장이 어제 과제 검사하겠습니다 하고 과제 검사하세요. 그리고 과제를 안 하신 분들 벌금 내세요. 그런 다음에 스터디 팀장이 하는 일은 어제 과제 중에서 혹시 IC 파트 5 6 DA에 궁금했던 거 없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나 3번이 좀 힘들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같이 3번을 디스커스하는 그런 형태로 과제 검사를 하면서 전날 혼자 공부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서로 해결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자유 영역들 선택해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스터디는 어휘 테스트, 그리고 그날 수업에 대한 리뷰, 그리고 과제 검사하면서 과제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디스커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저나 조교가 방문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조장은 토론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딱 북마크 해줬다가 체크해 줬다가 제가 방문했을 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또는 조장이 궁금이 여러 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단체로 대표로 문제들을 찍어서 저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업과 관련해서는 꼭 수업에는 주교재와 부교재를 잘 질참해 주셔야 되고, 실전반 같은 경우는 핸드아웃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는 부교재는 집에서 하시는 거니까 주교재도 그렇고 뭐 안 들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스터디에서 같이 또 봐야 되니까 웬만하면 같이 들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일수가 지나고 나서 또는 중간 등록하신 분은 이전에 핸드아웃을 요청하는 건 기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혼선이 크고 또 선생님이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핸드아웃을 챙겨드리느라 기본적인 수업이나 스터디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정한 규칙입니다. 특히 중간 등록자는 앞에 수업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수업료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수업료 할인을 받았는데 또 이전 수업 핸드아웃은 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양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종의 익셉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꼭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반배 게시판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보시고, 반배 게시판보다는 제가 더 빠르게 답변 드리는 건 이메일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재는 학원 건물 10층에 가면 복사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구입하시면 되고, 개강일 3일차 이후에는 조금 일찍 문을 닫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녁반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 오기 전에 미리 들러서 교재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가 나올 때까지 일단 저하고 열심히 달려가 보죠. 이번 한 달만 가지고 되지 않으면 뭐 한 달 더 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의 토익 점수 목표는 반드시 달성이 된다라는 걸 믿어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면 좋아지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중에 한국어를 못하시는 분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투자한 대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노출을 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주세요. 하루에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5시간밖에 못한다 그러면 연달아 5시간보다 그 5시간을 분산시켜 주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AC, RC, Part7 어휘를 한 15분, 20분 단위로 돌려가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또 필요한 얘기들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목표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저하고 해커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화이팅입니다.